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 사빠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빠사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까지 시청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사연방에도 제 얘기를 올리긴 했는데 이곳에도 저의 사연을 올려서 현명한 대응 방법을 얻고 싶은 마음에 글을 보냅니다. 저는 20대 중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 저와 남편은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고요. 저희에게는 3살 된 딸아이가 있고 둘째를 임신한 지는 6개월 되었습니다. 3살 딸아이는 지금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서 딸아이와 놀아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데리고 있을 만하고 아이도 낯선 곳에 가는 것을 싫어하고 저랑 같이 있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더 좋다고 하여서 저랑 집에서 같이 있거나 한 번씩 외출도 같이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아침에 남편 식사 챙겨주고 직장 가고 나면 아이랑 함께 아침을 챙겨 먹고 간단하게 집 정리하고 청소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 보내면서 아이랑 놀아주기도 하고 책 읽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특별한 일이 없거나 하면 아이랑 함께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저희 집은 2층짜리 다세대 주택입니다. 1층은 저희 집이고 2층은 60대 아주머니와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교류는 없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이고 아이는 이제 3살, 아주머니는 60대이고 아들은 고등학생이니 거의 말을 나눌 만한 공통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아주머니나 저나 서로에게 살가운 성격은 아닌 부분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지낸 지 꽤 되는데요. 한 달 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집 대문에는 초인종 벨이 위와 아래로 2개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6층이고 아래 거는 1층인 저희 집 초인종입니다. 2층 아주머니에게는 출가한 딸이 있는데요. 한 30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이 딸이 아침 9시고 10시고 12시고 간에 친정엄마 보겠다고 아침마다 와서는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는 겁니다. 벨 소리가 나면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해서 안 보고 열어주기가 좀 찝찝하더라고요. 처음에 벨을 눌렀을 때는 저를 보고서 아주머니 딸이 아이고 죄송해요. 2층에 볼 일이 있어 왔어요.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하면서 혀를 쏙 내밀고 미안한 듯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뭐 어려운 일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었고요. 그런데 이 딸이라는 사람 그날부터 수시로 무시로 오전 시간대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대었습니다. 그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할 일 어느 정도 해놓고 딸 겨우 재워놓고 몸이 무거운 저도 눈을 좀 붙이려고 하는 딱 그때인 겁니다. 겨우 낮잠 좀 자려고 하는데 초인종을 누르면 딸도 깨고 저도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깨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 눌러보고 반응이 없으면 자기 엄마한테 따로 전화를 해서 문을 여는 게 상식이잖아요. 마치 저가 있는 것을 안다는 건지 벨을 미친 듯이 계속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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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눌러대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한 달을 시달린 어느 날 아주머니 딸이 누르는 벨소리에 애도 깨고 징징대었습니다. 그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났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잠옷바람으로 베란다로 나가서 따졌습니다. 아주머니, 아래 벨은 저희 집 거고 위에 벨이 2층이에요. 저희 집에 애가 어려서 벨소리에 자꾸 놀라요. 저도 애를 가진 상태라 많이 예민하고요. 다음부터는 위에 벨을 눌러주세요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특유의 혀 내밀고 죄송해요를 하더군요. 정말 그놈의 혀 때문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이제 좀 잠잠하겠지 하고 있었는데 그날 오후에 2층 아주머니랑 딸이 같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딸이 집에 살지도 않는데 벨을 헷갈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쪼잔하게 문 열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면박을 주냐고 하면서 저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면박을 주었다고 처음도 아니고 보통 그렇게 자기가 찾아올 집에 한 달 정도 되면 어느 것이 맞는 벨인지 기억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더라도 임산부와 어린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배를 있는 대로 눌러대는 게 상식에 맞는 일인가요? 그렇게 아주머니에게 공격을 당한 후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거의 한 달을 매번 올 때마다 배를 잘못 누르시고 저를 불러서 열어달라고 하신다. 우리 딸도 겨우 잠들었다 깨고 내 배가 안 보이시냐. 스트레스 받아서 나도 죽겠다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층 아주머니 임신한 게 유세냐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안 된다. 이웃 간에 정이 없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올라가더군요. 그러면서 올라간 뒤에도 다른 이유로도 계속 오전에 와서 저희 배를 눌렀습니다. 아주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문만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새벽 1시에 2층 아주머니가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자는 저희 가족을 깨웠습니다. 나가보니 혹시 택배 온 거 없냐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지금 몇 시인 줄 아시냐고 하고 있는데 평소 저희 투정을 들어봤던 남편이 잘 되었다 싶었는지 나와서 아주머니와 싸웠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새벽 1시에 자는 사람 깨워서 택배 왔는지 확인하시냐. 아무리 저희가 손아래 사람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냐고 하면서 막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말에 그 아주머니 내가 볼 일이 좀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는데 2층에 택배 숨겨 놓으랬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그랬다면서 자기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큰 소리냐. 끼리끼리 결혼했네. 젊은 사람들이 정이 없네 하면서 화내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딸은 그 뒤로도 계속 2, 3일에 한 번꼴로는 엄마 집으로 찾아왔고 그때마다 계속 저희 집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한테 얘기하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초인종을 끊어버리자고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집 근처 철물점 아저씨께 사정을 얘기하고 초인종을 끊어버리기 위해 모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께서 하시는 말씀이 2층 집 초인종은 이미 끊어져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 저는 순간 이게 뭐지? 하면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지더라고요. 한 달이 넘어가도록 자기 집 초인종이 고장난 걸 알면서도 고치지도 않고 임산부와 어린아이가 있는 집 초인종을 그렇게나 눌러대었다고? 저번에 딸과 왔을 때도 딸이 초인종을 헷갈릴 수도 있지 하면서 따지기만 했지 벨이 고장났다고 얘기 안 했잖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집 초인종 고치는 비용이 아까워서 우리 집을 눌렀나? 자꾸 우리 거 누르면 내가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조용하다가 초인종이 고장난 한 달쯤 전부터 우리 집 초인종을 눌렀던 거구나.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단 아저씨께 저희 집 것도 끊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당장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저도 힘들고 날도 춥고 해서 그냥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초인종을 끊었고 그 딸이 또 와서 눌렀을 때 문 안 열어주면 아무래도 문 두들기면서 일 날 것 같아서 근처 사는 남동생이며 사촌 동생한테 미리 톡도 놓았습니다. 혹시나 누나가 톡하면 바로 와주라. 요새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 하면서 미리 설명도 해놓았습니다. 언제든 불러달라고 두 동생들이 흔쾌히 얘기하였습니다. 그렇게 초인종을 끊고 아니나 다를까 딱 하루 만에 문이 쾅쾅 하였습니다. 이거는 뭐 손이 아니라 발로 차는 것처럼 진짜 아주 문이 부수어질 정도로 두들겨 팬다는 느낌으로 두드려 대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무엇보다 동생들한테 얘기해 놓길 잘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일단 동생들한테 톡부터 날려놓았습니다. 얼른 오라고요. 그 사이에도 계속 문을 두들기고 있었고요. 그 소리가 나는데도 2층 아주머니는 집에 없는 건지 일부러 안 나오는 건지 딸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문은 안 열어주고 아유 뭐 그렇게 세게 문을 두드리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니 벨소리 안 들리세요? 빨리 안 열고 뭐해요? 하는데 완전 어이없고 뭐 받아칠 말조차 생각 안 나더라고요. 아니 초인종 눌러도 반응 없으면 윗집 아주머니 핸드폰으로 전화해서 열어달라고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매번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동네 사람 시끄럽게 그렇게 문을 두드리세요 했더니 아우 시끄럽고
문이나 열어줘요 하는 겁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어서 또 한마디 하려는데 동생이 왔습니다. 남동생이랑은 딱히 사이좋은 어누이가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반가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줌마, 무슨 일인데 임산부한테 그렇게 큰 소리예요? 우리 누나가 아줌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하면서 큰 소리로 기선제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생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덩치도 산만하고 얼굴도 거의 산적형이라 처음 보는 분들은 조금 위압감을 느낄 정도이거든요. 그런 동생 얼굴을 본 2층 집 딸은 바로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제 동생 외모에 목소리에 깨갱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누구 왔어? 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몇 주 있을 거지? 하면서 일부러 그 여자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동생한테 열내지 말라고 하고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생은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 2층 집 딸을 째려보면서 왜 대문을 그렇게 차는 거냐? 임산부한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어딨냐? 등등 그 여자를 확실히 눌러주면서 아주 할 일을 제대로 하였습니다. 동생은 집에 조금 있다가 점심을 먹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동생이 한번 와준 뒤로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날 일을 한 달 넘게 저는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니 억울할 정도였습니다. 동생을 보자마자 기죽은 2층 집 딸의 표정을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후련합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으니 동생 간 거 알면 또 찾아올까요? 그래도 저한테 함부로 할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또 그렇게 문을 차대면 그때는 아예 동생을 집에 앉혀놔야겠습니다. 아무리 상식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임산부에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생각할수록 상대하기가 싫었습니다. 친구한테도 저의 얘기를 하니 저와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들 종이냐고, 임산부가 아니어도 그렇게 남의 집 배를 함부로 누르는 사람들이 어디 있으며 임산부인 걸 알았으면 더욱 조심하는 게 당연한 거다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트집 잡을지 모른다면서 저보고 애기 낳고 몸 풀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사가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는 자기 어릴 적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집이 2층 집이었고 자기 아빠 집이었는데 우리 집과 구조가 비슷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중학생이었던 친구는 학교 다닐 때 열쇠 없을 때는 1층 집 벨 누르기가 미안해서 거의 안 누르고 교복 치마 입은 채로 담 넘어 다녔답니다. 1층 집이 신혼집이라 애가 있어서 혹시 애 깨울까봐 말이죠. 하루는 열쇠 안 가져온 날 대문이 잠겨있길래 평소처럼 담을 넘어 들어갔고 2층 집에 올라가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왔더랍니다. 경찰이 하는 말이 앞집에 사시는 할머니가 제가 담 넘는 것을 보고 도둑 들었다면서 신고를 하였답니다. 앞집 할머니께서는 그때가 저녁 7시가 넘어서 눈이 어두워서 친구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더랍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신고를 하였다고요. 친구는 그날 경찰한테 내가 이 집 딸이다 해도 경찰이 믿지도 않았고 경찰은 아빠한테 바로 전화하니 아빠는 경찰 전화를 받고 놀라서 바로 집으로 달려오셨다고. 집 앞에 경찰차가 있으니 밑에 집 언니도 나와서 왜 1층 안 눌렀냐고 얘기해서 애기 깰까봐 그랬어요 하고 친구가 얘기하니 그 일 있고부터는 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는 한 번씩 대문을 열어놓았다 하면서 친구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어쨌든 친구가 중학생일 때도 저렇게 1층에 아기가 있고 그러면 벨도 안 누르고 담까지 넘어가면서 아기 안 깨우려고 했다는데 나이는 나이대로 드신 분들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상식 없는 행동을 하는지 참. 친구 말대로 다음에 또 그러면 바로 경찰 불러서 어떤 미친 여자가 집 앞에서 행패 부린다고 신고해 버릴까도 싶습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몸 풀고 나면 정말 이사도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저의 사연을 들으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이다에 빠진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다가오네요. 다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시청,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